한국산? 싸구려잖아. 영국 귀족 빅토리아는 한국 제품을 뼛속까지 경멸했습니다. 브렉시트 이후 남편의 권유로 마지못해 한국을 방문했지만 그녀의 오만은 변하지 않았죠. 그런데 런던으로 돌아온 그녀에게 끔찍한 비극이 닥칩니다. 과연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그녀는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지금 충격적인 사연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빅토리아 랭커스터예요. 저는 어릴 적부터 우리나라의 전통과 가치관에 대해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자랐어요. 영국 문화가 최고라는 가르침을 받으면서 저희 삶의 방식이 존경받을 만한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우월감을 갖게 되었고 오랫동안 저개발 국가라고 생각했던 나라들에 대해 깊은 편견을 품게 되었어요. 그중 하나가 한국이었는데 작고 위생 기준도 불안정하고 언어 장벽도 있는 나라라고 무시했었죠.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었는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한국의 기술과 문화는 영국의 세련된 우수함에 비할 바가 못 된다고 혼잣말을 하곤 했어요. 제 눈에는 한국이 여러모로 부족한 개발도상국이었고 영국식 방식이 훨씬 낫다고 믿었죠. 이런 생각들은 서구 사상의 오랜 전통에 영향을 받은 것이었고 저는 이런 생각들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어요. 돌이켜보면 가혹하거나 불공평해 보이는 믿음이었음에도 저는 그렇게 자라면서 배운 믿음을 굳게 믿었어요. 제 남편 에드워드 켄싱턴은 저와는 여러 면에서 많이 다른 사람이에요. 런던 최고의 금융 투자회사 CEO인 그는 빈틈없고 실용적인 사업가로 명성이 높아요. 제가 낡은 편견에 갇혀있는 동안 에드워드는 세상을 현실적인 시각으로 바라봤죠. 그는 오늘날의 세계 경제에서 새로운 기회가 예상치 못한 곳, 심지어 한국에서도 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에드워드는 한국과의 대규모 투자 계약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는데 브렉시트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국제시장을 개척하려는 그의 결단력은 저를 자랑스럽게 만들기도 하고 오랫동안 품어온 제 믿음에 도전하는 것이기에 불안하게 만들기도 했어요. 저희 사교계에는 한국에 대해 강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더 있었어요. 소피아 웬트워스와 그녀의 남편 알렉산더 웬트워스는 전통적인 영국 사회에서 저명한 인물이었죠. 그들은 우월감과 영국식 고급스러움과 전통의 가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소피아와 알렉산더는 자신들의 좁은 세계관에 맞지 않는 생각은 뭐든지 비판하곤 했어요. 한국 제품을 저급한 아시아 상품이라고 대놓고 무시하면서 조금도 망설임 없이 폄하했죠. 그들의 가혹한 말은 깊은 오만함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더욱 가슴 아프게 다가왔어요. 저는 종종 그들과 격렬한 토론을 벌이곤 했어요. 한국과 관련된 모든 것을 가차없이 비판하는 그들 때문에 저는 잠시나마 제 자신의 믿음에 대해 의문을 품기도 했어요. 하지만 오랫동안 저는 변화에 저항했어요. 제 견해가 오랜 전통과 경험에 기반한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현실의 조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 투자 계약에 대한 에드워드의 열정은 어쩌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국에 더 많은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궁금증을 갖게 했어요. 제 편견이 판단력을 흐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무역부 복도를 걷고 국제회의에 참석하면서 저는 발전의 징후들을 보았어요. 한국에서 온 활기 넘치는 시장, 혁신적인 기술, 역동적인 문화의 이미지들이 제 낡은 생각에 서서히 도전장을 내밀었죠. 처음에는 의구심이 들었고 소피아와 알렉산더 같은 사람들의 엄격한 의견도 있었지만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변화와 함께 저 역시 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죠. 지금 우리나라 경제의 미래에 새로운 장이 열릴지도 모르는 이 시점에 서서 저는 편견의 힘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돼요. 제 과거의 믿음의 그림자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알지만 저는 그것들에 맞서기로 결심했어요. 이해와 변화를 향한 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앞으로의 길은 불확실하지만 저는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제가 오랫동안 무시했던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 저는 복잡한 공항의 조용한 구석에 앉아 의심과 결심이 뒤섞인 복잡한 심정으로 이 순간을 맞이하고 있어요. 모든 것은 남편 에드워드가 우리 경제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제안을 받으면서 시작되었어요. 한국 대기업과의 대규모 투자 계약이었는데 수십억 파운드의 수익과 브렉시트 이후 힘든 시기를 겪은 영국의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것이었죠. 에드워드는 특유의 자신감과 침착함으로 저에게 한국 여행을 함께 가자고 제안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화가 났어요. 제가 그렇게 경멸하던 나라에 가는 것을 어떻게 고려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저에게 한국은 북한과의 긴장관계, 의심스러운 위생기준, 그리고 서구 이상을 모방한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던 문화로 정의되는 곳이었어요. 집에서 격렬한 대화를 나눴던 기억이 나요. 에드워드는 이 기회가 국가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빅토리아, 우리는 직접 가서 봐야 해요.
우리나라의 미래가 여기에 달려 있을 수도 있어요. 그의 말은 제 마음속에 맴돌았죠. 강한 반감에도 불구하고 제 안의 고집스러운 부분은 가고 싶어 했어요. 단순히 그 나라의 잠재력 때문만이 아니라 제가 오랫동안 품어온 믿음이 사실인지 궁금했기 때문이었죠.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며 내적 갈등을 거듭한 끝에 저는 결국 결단을 내렸어요. 직접 가서 봐야겠어. 내 눈으로 모든 것을 확인해야 해. 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설렘 반, 무거운 마음 반으로 비행기에 올랐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창가에 앉아 익숙한 영국 시골 풍경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바라보며 지구 반대편에서 어떤 새로운 풍경이 저를 맞이할지 궁금해했어요. 긴 비행 시간 동안 저는 불안함과 동시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한국을 낙후된 나라라고 자신 있게 무시했던 모든 순간들을 떠올렸죠. 분주한 도시거리, 현대적인 고층 빌딩, 그리고 제가 제대로 이해하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았던 문화의 단면들을 떠올렸어요. 어쩌면 정말 어쩌면 제가 항상 가지고 있던 좁은 시각보다 한국에 더 많은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번화한 시장, 첨단 기술 혁신, 심지어 아름다운 전통 건축물까지 다양한 이미지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비행기가 하강하면서 한국의 풍경이 처음으로 눈에 들어왔을 때 심장이 더 빨리 뛰는 것을 느꼈어요. 교과서나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산과 강이 눈앞에 펼쳐졌죠. 도시 불빛의 생생한 색채와 현대적인 기반 시설의 매끄러운 흐름은 제가 오랫동안 굳게 믿었던 고정관념에 도전하기 시작했어요. 흥분과 긴장감이 뒤섞인 감정이 들었죠. 저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 제가 한국에 대해 믿었던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지도 모르는 세상으로 발을 들여놓고 있었어요. 착륙하자마자 공기 자체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기운이 가득했죠. 모든 소리와 풍경은 제가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어요. 공항에서 에드워드를 만났는데 그는 평소처럼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지만 그의 눈에서는 결의와 희망이 빛나고 있었어요. 그는 이 여정이 우리나라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제가 마음속에 품고 있던 단순한 이미지보다 훨씬 복잡한 현실을 깨닫게 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죠. 에드워드와 함께 번화한 거리를 걸으면서 저는 마치 위대한 발견의 문턱에 서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활기 넘치는 시장 풍경, 사람들의 정중한 대화, 현대와 전통이 어우러진 모습은 예상치 못했던 매력적인 그림을 그려냈죠. 처음에는 거부감이 있었지만 제 오만함이 한국에 대한 진실을 보지 못하게 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어요. 저는 모든 것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배우고 이해하고 어쩌면 변화할 수도 있다고 다짐했어요. 그날은 놀라움으로 가득한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었어요. 앞으로의 길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저는 정면으로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죠. 제 마음은 열려 있었고 낡은 믿음에 물들어 있던 제 생각도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저는 국익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편견과 자만심의 그림자를 벗어나 진정한 제 모습을 찾기 위해 이 여행을 시작했던 거예요. 드디어 한국 땅을 밟았고 제 첫 발걸음은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어요. 크고 현대적인 터미널을 걸으면서 저는 높이 솟아있는 웅장한 돔 모양의 천장의 시선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어요.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는 빛은 바닥에 아름답고 거의 마법 같은 무늬를 만들어냈죠. 경외감과 혼란스러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내가 정말 여기 있는 건가? 내가 한때 깔보던 나라에? 저는 혼잣말을 했죠. 어딜 가든 첨단 기술과 우아한 디자인의 흔적이 보였어요. 스마트 시스템이 곳곳에서 작동하고 있었죠. 로봇 안내원들이 우아하게 움직이며 여행객들에게 길 안내와 정보를 제공했어요. 공항은 활기차고 효율적인 분위기로 가득했고 이곳이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죠. 저는 항상 한국이 과거에 갇힌 나라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한국은 저에게 밝고 미래지향적인 세상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제 낡은 편견은 이렇게 인상적인 발전을 마주하고 무너지기 시작했죠. 공항을 떠나 호텔로 가는 길은 순조로웠고 창밖 풍경도 정말 멋졌어요. 거리는 깨끗했고 건물들은 현대적이었으며 모든 세부사항이 세심하게 디자인되어 있었어요. 사람들이 서로 웃으며 인사하는 모습, 공동체 의식과 희망이 가득한 분위기를 볼 수 있었죠. 이건 제가 머릿속에 그렸던 거친 이미지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호텔에서는 따뜻한 환영을 받았어요. 로비는 전통적인 한국 미술과 현대적인 디자인 요소가 섞여 있었죠. 과거와 현재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역사를 존중하면서도 미래를 포용하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흥분과 긴장감으로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방으로 올라갔어요. 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어떤 새로운 경험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짐을 풀고 나서 호텔 레스토랑을 둘러보기로 했어요. 그곳에서 저는 놀라운 요리의 즐거움을 만났죠. 한국산 고급 전기밥솥으로 지은 밥 한 그릇을 받았는데 첫 입을 먹는 순간 그 식감은 완벽했어요.
부드럽고 약간 쫀득하면서도 은은하고 달콤한 풍미가 입안에서 춤을 추는 듯했죠. 저는 제 인생에서 맛본 가장 훌륭한 요리들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고, 심지어 귀족 시절의 훌륭한 식사들을 떠올리기도 했어요. 예전에 한국 음식을 경멸했던 것에 대한 죄책감이 순간 밀려왔어요. 밥 한 그릇처럼 단순한 것이 제 관점을 바꿀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거기에 앉아 식사를 즐기면서 저는 주변에서 들려오는 부드러운 대화와 웃음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레스토랑은 현지인들로 가득했고 그들은 진심으로 즐거워하며 이야기와 음식을 나누고 있었죠. 분위기는 따뜻하고 정겨웠어요. 저는 이 나라가 단지 첨단 기술 혁신에만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사람, 공동체, 그리고 전통과 발전을 모두 중시하는 풍요로운 문화에 관한 것이었죠. 식사를 음미하면서 제 생각은 빠르게 흘러갔어요. 음식의 맛, 향, 심지어 담음새까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한국에 훨씬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죠. 저는 오랫동안 품어온 뿌리 깊은 믿음의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어요. 인천의 발전된 기반 시설을 보고 받은 충격과 단순한 식사에서 느낀 예상치 못한 기쁨은 제 낡은 생각의 견고한 벽을 허물어뜨렸죠. 그날 밤 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도시의 불빛이 마치 지상의 별처럼 반짝이는 것을 보면서 저는 제 안에서 변화의 움직임을 느꼈어요. 에드워드의 말과 한국의 잠재력에 대한 그의 확고한 믿음을 생각했죠. 그리고 한국의 가치를 조롱했던 소피아와 알렉산더 웬트워스 같은 사람들의 가혹한 비판도 떠올랐어요. 이제 미래를 대표하는 도시에 서서 저는 제 이전의 판단이 불공평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의 진정한 아름다움과 능력을 이해하는데 장애물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한국에서의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고 매 순간이 겸손과 성장의 교훈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제 눈은 이제 활기차고 현대적이며 가능성으로 가득한 세상을 향해 열려 있었죠. 인천에 도착했을 때 느꼈던 충격은 제 인생의 새로운 장, 즉 낡은 편견을 버리고 한때 오해했던 곳의 경이로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새로운 장을 향한 첫걸음이었어요. 오늘은 한국에서 또 다른 잊을 수 없는 날이었어요. 에드워드와 저는 삼성, LG, 현대와 같은 회사들의 최신 제품들이 전시된 대규모 첨단 가전제품 전시회를 방문했어요. 전시장에 들어서는 순간 마치 미래 도시에 들어선 듯한 느낌이었죠. 어디를 둘러봐도 제가 상상조차 못했던 밝은 화면, 세련된 기기, 혁신적인 디자인들이 가득했어요. 전시장은 넓고 활기 넘쳤고 스마트 홈 시스템을 선보이고 있었어요. 저는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홈 시연을 보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한방에서는 조명, 에어컨, 심지어 음악 시스템까지 음성 명령에 반응했어요. 거실 불 켜줘라고 말하자 즉시 방이 완벽하게 밝아졌죠. 시스템이 사용자의 습관을 학습하는 것을 보는 것은 거의 마법과 같았어요. 기기들은 서로 조화롭게 작동하며 온도, 밝기, 소리를 조절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했죠. 이것은 제가 익숙했던 서양 가전제품과는 매우 달랐어요. 서양 제품들은 자주 고장 나거나 계속 수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에드워드도 신이 난 게 분명했어요. 그는 전시장을 돌아다니며 질문을 하고 각 기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메모를 했죠. 그는 내용물을 기반으로 레시피를 제안할 수 있는 미래형 냉장고가 전시된 부스에 멈춰 서서 이러한 기술이 미래의 가정생활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설명했어요. 한국의 첨단 기술과 참신한 아이디어에 약간의 질투심을 느끼면서도 저는 강한 감탄과 경이로움을 느꼈어요. 전시회를 둘러본 후 우리는 에드워드가 한국 기업 리더들과 협상 테이블에 앉을 예정인 회의실로 향했어요. 회의실은 우아하면서도 간결했고 중앙에 큰 테이블과 주변에 편안한 의자가 놓여 있었죠. 저는 에드워드와 한국팀이 토론을 시작하는 것을 지켜봤어요. 협상은 몇 차례 긴장된 순간으로 시작되었어요. 에드워드는 서양 방식에 매우 직설적이고 단호한 협상 스타일에 익숙했기 때문에 자신의 요구를 명확하고 단호하게 제시하고 비슷한 반응을 기대했죠. 하지만 한국 협상가들은 달랐어요. 그들은 침착하고 부드러운 태도로 말했고 공손한 언어와 신중하게 선택한 단어를 사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표현했죠. 팀의 젊은 한국 여성은 저희는 상호 존중과 장기적인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녀의 말은 에드워드의 주의를 끌었고 저는 그의 눈에서 깨달음의 순간을 보았어요. 그들의 스타일은 가혹한 말이나 강한 요구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었죠. 회의 내내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저는 여전히 한국의 새로운 모습과 생각에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죠. 한편으로는 낡은 사고방식에 익숙했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협상 중에 모두가 보여준 존중과 예의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회의실 분위기는 제가 집에서 참석했던 비즈니스 회의와는 매우 달랐어요. 조화와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죠.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제가 보고 들은 것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스마트 홈 시스템과 첨단 기술은 효율성과 아름다움으로 저를 놀라게 했어요. 동시에 존중하는 협상 방식은 겸손과 협력에 대한 교훈을 주었죠. 발전은 고집스러운 자존심이 아니라 기꺼이 듣고 배우고 함께 일하려는 의지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에드워드의 열정과 한국 협상가들의 침착한 태도는 혁신과 전통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하루가 끝나갈 무렵 저는 사려 깊은 마음으로 호텔로 돌아왔어요. 저는 기술과 협상에 대한 제 이전의 믿음이 너무 좁았다는 것을 깨달았죠. 저는 직설적인 것을 중시하고 낡은 방식에 의존하도록 교육받았어요. 하지만 오늘 저는 적응력, 옛것과 새것을 융합하는 것, 그리고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것에서 힘을 보았어요. 이 경험은 저를 영원히 변화시킬 것이었어요. 제 눈은 이제 한국의 혁신과 존중하는 대화의 힘을 향해 열려 있었죠. 제 생각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고 저는 이 새로운 길이 어디로 이어질지 기대되었어요. 런던으로 돌아온 후 저는 몰래 집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낡은 서양 가전제품을 첨단 한국 스마트 기기로 교체했죠. 주변 사람들의 반대가 두려워서 조용히 진행했어요. 한국 기술의 안전성과 혁신성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그 우수성을 부정할 수 없었죠. 며칠 후 어느 이른 아침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쳤어요. 저는 연기 냄새와 타는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2층 서재에서 전기 배선 문제로 화재가 발생한 것이었죠. 짙은 연기가 방을 가득 채웠고 불길이 빠르게 번지기 시작했어요. 에드워드와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하기 위해 달려갔고 공포에 휩싸였죠. 바로 그 순간 한국 스마트 화재 감지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센서와 카메라가 즉시 화재를 감지했죠. 큰 경보음이 울리고 침착한 목소리가 화재 감지, 즉시 대피하세요. 라고 안내했어요. 시스템은 우리에게 경고했을 뿐만 아니라 자동으로 소방서와 119에 연락했죠. 제 스마트폰은 화재 위치와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긴급 알림으로 계속 울렸어요. 저는 시스템의 작동을 보면서 충격에 휩싸였어요. 시스템은 서재에 설치된 스프링클러를 즉시 작동시켰죠. 타는 곳에 물이 뿌려져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았어요. 동시에 센서는 화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응급 서비스에 전송했죠. 에드워드와 저는 가장 안전한 경로로 안내하는 반복적인 음성 지시에 따라 무사히 집에서 대피할 수 있었어요. 차가운 아침 공기를 맞으며 밖에서 집을 바라보면서 저는 안도감과 슬픔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소중한 추억과 중요한 문서로 가득했던 서재는 이제 연기와 물로 훼손된 폐허가 되었죠. 하지만 위기의 한가운데서 저는 깊은 감사를 느꼈어요. 첨단 한국 스마트 화재 감지 시스템이 우리를 구한 것이었죠. 그것이 없었다면 불이 더 번져 더 큰 피해를 입었을 수도 있었어요. 나중에 소방관들이 도착해서 우리 스마트 시스템의 빠른 조치가 큰 차이를 만들었다고 말했어요. 시스템의 조기 경보와 정확한 정보 덕분에 소방관들은 이미 화재를 진압하고 있었죠. 저는 위기의 순간에 기술이 이렇게 안정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믿기 어려웠어요. 그날 밤 조용한 거실에 앉아 불에 탄 서재의 잔해를 바라보면서 제 마음은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과거의 편견에 대한 깊은 후회가 밀려왔죠. 저는 한국의 기술과 문화를 무시했지만 그것은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구원해 주었어요. 제가 한때 이질적이고 가치 없다고 생각했던 기술은 첨단 기술일 뿐만 아니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조용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어떤 면에서는 자비로운 기술이었죠. 그 순간 저는 진정한 발전은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개방성과 변화를 수용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이러한 스마트 시스템을 만든 엔지니어와 혁신가들에게 깊은 존경심을 느꼈어요. 그들의 작업은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었죠. 경외심과 결단력이 제 마음속에 뒤섞였어요. 저는 제 편견을 버리고 그 가치를 증명한 기술과 문화에 대해 더 많이 배우기로 맹세했어요. 그날 밤 저는 저 자신과 에드워드에게 약속했어요. 다시는 과거의 편견이 제 판단력을 흐리게 하지 않겠다고요. 대신 저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환영하고 기술과 전통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노력할 것이었어요. 위기는 기적이었고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죠. 가장 어두운 순간에 가장 밝은 빛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화재 이후 저는 서재의 잔해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품어온 편견의 잔해와도 마주하게 되었어요. 저는 더 이상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어요. 제가 한때 경멸했던 첨단 한국 기술이 우리를 구했다는 사실을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저는 변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저는 한국 제품과 문화에 대해 믿었던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혼란스럽고 심지어 화가 나기도 했어요. 제 마음은 낡은 생각과 한국 기술을 무시했던 기억으로 가득했죠. 하지만 경보음과 화재 감지 시스템의 신속한 조치를 떠올릴 때마다 기술에 대한 존경심이 커졌어요.
저는 낡은 서양 가전제품을 첨단 한국 기기로 교체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조용히 진행했죠. 집을 바꾸는 것은 제 생각을 바꾸는 첫걸음일 뿐이었어요. 화재와 스마트 시스템의 역할에 대한 소식은 빠르게 퍼졌어요. 영국 신문과 TV 채널은 기적적인 사건에 대해 보도하기 시작했죠. 많은 사람들이 놀랐지만 영국 상류층의 일부는 여전히 낡은 편견을 버리지 못했어요. 저는 여전히 한국 제품을 싸구려 수입품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로부터 가혹한 비판과 조롱을 받았죠. 하지만 대중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기술의 생명을 구하는 힘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더욱 강해졌어요. 많은 생각과 성찰 끝에 저는 용기를 내어 피해를 입은 제 서재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로 결심했어요. 추억으로 가득했지만 이제는 폐허가 된 그 방은 제 고백과 변화의 무대가 되었죠. 기자들 앞에 서서 심호흡을 하고 오늘 저는 영국 무역부 장관으로서뿐만 아니라 겸손이라는 중요한 교훈을 배운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렸지만 곧 제 말에서 힘을 찾았죠. 저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저는 오랫동안 자만심과 편견에 기반한 믿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문화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열등하다고 무시했죠. 하지만 이 화재 그리고 제 생명을 구한 스마트 시스템은 제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진실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한국 기술은 단순한 값싼 노동력의 산물이 아니라 혁신, 배려, 그리고 밝은 미래의 상징입니다. 저는 천천히 분명하게 그리고 진심을 다해 말했어요. 제가 말하는 동안 군중 속 사람들의 표정이 변하는 것을 보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놀란 표정이었고 어떤 사람들은 제 감정의 깊이를 이해하는 듯 보였죠. 저는 한국 스마트 화재 감지 시스템이 어떻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스프링클러를 작동시켜 우리 집과 생명을 구했는지 설명했어요. 이 기술은 안전과 혁신의 새로운 시대를 대표합니다. 라고 저는 말했어요. 이 기술은 우리에게 최고로부터 배우고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미래를 건설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제 고백은 영국 사회에 파장을 일으켰어요. 일부 보수 단체와 언론 매체의 반대 목소리가 여전히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제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죠. 한때 한국 제품을 무시했던 사람들은 그 가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제 집의 변화에 회의적이었던 친구와 동료들은 이제 새로운 가전제품의 효율성과 안정성에 감탄했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에드워드와 저는 한국 기업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어요. 우리는 회의에 참석하고 새로운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한국 문화와 기술에 대해 더 많이 배웠죠. 제 삶의 변화는 개인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견해를 바꾸는 작은 발걸음이기도 했어요. 용기 있는 자기 성찰은 서로 다른 문화가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미래의 문을 열었죠. 폐허가 된 서재에서 그날을 되돌아보며 저는 새로운 시작을 느꼈어요. 진정한 발전은 실수를 인정하고 변화를 포용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았죠. 자만심에서 겸손으로 가는 제 여정은 혁신과 전통이 조화롭게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저는 이제 한국 기술을 더 안전하고 발전된 세상을 만드는데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생각해요. 저는 희망과 결의로 가득 찬 마음으로 그날을 떠나요. 모범을 보이고 제 이야기를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이 낡은 편견을 버리도록 격려할 준비가 되어 있죠. 미래는 과거의 편견이 아니라 배우고 변화하는 용기에 의해 정의됩니다. 저는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생명을 구한 그날 밤의 기억과 그것이 가르쳐준 교훈을 간직하며 새롭고 더 나은 미래가 우리 손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빅토리아 랭커스터님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빅토리아님은 오랫동안 한국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상치 못한 화재 사건과 한국의 첨단 스마트 화재 감지 시스템 덕분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죠. 이 기적과도 같은 경험을 통해 빅토리아님은 자신의 오만함과 편견을 깊이 반성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편견이라는 벽이 얼마나 견고한지 그리고 그 벽을 허물기 위해서는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동시에 열린 마음으로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고 배우려 할 때 우리는 상상 이상의 놀라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희망도 보았죠. 빅토리아님의 변화는 단순한 개인의 변화를 넘어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우리 모두의 발걸음에 큰 영감을 준다고 생각해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저희 채널은 세상을 더 따뜻하고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려요. 다음 영상도 꼭 함께 해주세요.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이 저희 채널에는 큰 힘이 된답니다. 늘 감사드려요.